여러분, 산업은행이 주도로 이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일어나고 있지요. 그 핵심 내용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대한항공이 그렇게 경영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부터 돈을 빌린 것만 해도 1조 2천억 원 가량 지금 빌린 상태잖아요. 예. 게다가 자체 부채도 있는 상태고. 뭐 영업이 잘 되느냐? 영업도 잘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 세계가 다 문을 닫고 나니까 항공사가 제일 빨리 망하는 거예요. 제일 어렵고요. 그나마 대한항공은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2분기에 흑자도 내고 3분기에도 적지만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흑자를 낸다?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3분기에 흑자를 내기가. 아니 4분기에 흑자를 내기가. 왜냐 화물이 이제는 턱에 닫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은 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산업은행의 어떤 전략과 대한항공에 있는 조원태 회장의 전략,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두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조원태 아시아나그룹, 대한항공 그룹 회장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왜 딱 맞아 떨어졌느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요, 어떤 식이든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디로 갈 데가 없고 저거를 산업은행이 국유화로 가지고 오자고 하니 부담스럽죠. HD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해낸 거죠. 그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요, 일단 빅2를 합병함으로 해서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쏠 수가 있습니다. 빅2를 합병함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가 항공사 있잖아요. 9개나 있습니다. 9개. 완전히 난립이죠. 그러면 제주항공이 제일 크니까 이 빅2가 합병이 되면 자연스럽게 5개의 LCC 저비용 항공사가 한 개로 합쳐지게 됩니다. 5개가. 그렇게 되면 제주항공의 5개 항공사. 그럼 6개잖아요. 나머지 남은 데가 이제 3군데가 남았어요. 3군데가. 6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구조조정까지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인 거예요. 반면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삼자 주주연합하고 조현아 누나죠. 누나하고 지금 지분 다툼이 엄청나잖아요. 그야말로 이대로 가면 대한항공이 통째로, 아니 한진그룹이 통째로 삼자 주주연합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주총에서는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내겠다, 낼 거다, 이런 예상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의 제안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산업은행만 내 편이 돼줄 수 있다면 내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은과 동시에 이게 지금 현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항공업계가 풀릴 거고, 적어도 내년 말에 가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 이 두 기관, 두 사람의 어떤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사가 되면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이렇게 할 겁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가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5천억은 유상증자를 하고요. 3천억은 교환사채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진칼은 대한항공에다가 또 유상증자를 합니다. 7,300억 가량을 유상증자해서 대한항공은 1조 8천억을 들여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 연구체도 인수하게 되고요. 연구체가 한 3천억 정도 되나요? 다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플러스 합병하는 거죠. 합병. 그렇게 해서 국적기 두 개, 빅2를 원 브랜드로 하나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구상입니다. 한진칼의 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이게 합쳐지면 말입니다.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견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직업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18,000명이죠. 아시아나항공 9,000명입니다. 그러면 3만 명 가량 됩니다. 항공기 보유만 해도 대한항공 164대, 아시아나항공 79대 합쳐보세요. 엄청납니다. 현재 노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도 대한항공이 22.9%고 아시아나항공이 19.3%거든요. 합치면은 40%에 40%. 그야말로 엄청난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회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게요. 엄청난 회사가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그야말로 세계 7위 규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세계 7위권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이거야말로 박수를 칠 일이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도 보죠.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두 항공사에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돈이 5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3조 5,400억 원을 넣고요. 대한항공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조 2천억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대한항공은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도 부채가 많고 아시아나항공도 부채가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채 아이고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하면요. 2291%예요. 2291%. 장난 아니죠. 자본 잠식률이 56%입니다. 56%. 그러니까 자본이 56% 거의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유동부채가 4조 7,979억 원입니다. 야, 이게 대한항공의 단기 부채하고 합치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합병이 됐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됐을 때 이 10조 원을 제대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 10조 원을 자칫 잘못하면 동반 몰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동반 몰락할 가능성도 말입니다. 게다가 두 항공사 인건비만 하더라도 직원이 3만 명에 달할 텐데 부담 장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순환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건비나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항공사가 영업을 중단한 곳이 43개, 43개에 달할 정도예요. 버진 아틀랜틱, 영국에 있는 회사죠. 에어로 멕시코,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항공, 뭐 파산했습니다. 이건 다.
델타 항공도 지금 미국에 있는 델타 항공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ANA 전일본 공수도 지금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항공기를 30대나 매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항공이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버텨내지 못한다면 10조 원에 달하는 부채만 하더라도 장난이 아닌데다가 또 산업은행과 약정을 맺을 때 조원태 회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이 부진하면 퇴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나마 희소식이라는 게 백신이 개발됐고 1년 안에 세계가 정상화가 된다는 그런 희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에게는 어쩌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전 세계에 보급되는 보편적으로 접종받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은 시작을 했지만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은행이 떠맡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앞으로의 경영에서도 산업은행의 입김이 국적기 2대를 합친 하나의 항공사에 엄청나게 휘둘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지분이 들어가면 산업은행의 지분이 10.66%나 차지하게 됩니다. 10.66%. 엄청난 돈을 차지하죠. 지분을요. 여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당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의 지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뭐 15% 20% 넘는 거에다가 영구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대한항공의 영구채를 또 지분으로 전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황은. 게다가 산업은행이 지금 완전히 보세요. 지금 가장 큰 위기였던 게 이게 3자 연합이거든. 조연아, 강성부펀드, 반도건설 이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그룹을 먹겠다 하고 시작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들어오면서 다른 데도 지분이 다 줍니다. 반도건설도 19.2%에서 17.75%로 줄고요. 강성부펀드도 19.55%에서 17.46%로 줄고요. 조연아도 6.49%에서 5.79%로 줍니다. 줄어서 산업은행을 조원태 회장이 껴안았을 때는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델타항공과 산업은행과 조원태만 하더라도 충분히 경영권을 앞으로 방어하고 앞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경영권이 안정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지만 결국은요. 경영을 못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세계적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빨리 보통 접종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원태 회장의 운명은 그리고 한진칼의 운명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백신이 보편 접종이 빨리 돼서 전 세계 시장으로 다 전 세계 국가로 백신이 배포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때 코로나19의 어떤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하나의 돌연변이가 안 나온다면 뭔가 가능성이나 희망의 빛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편 접종이 저만 더 늦어지고 게다가
뭔가 새로운 또 부작용이 나온다든가 혹은 변종 바이러스가 또 탄생이 된다든가 여러 위험성이 같이 공존을 할 때는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코로나 백신의 보통 접종 이게 조원태 회장의 운명을 가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